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완벽한 결혼이나 SNS에 올라오는 행복한 순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결혼, 현실의 결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며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친구. 하지만 그중 가장 깊고도 무거운 관계가 바로 결혼입니다. 젊은 날에는 사랑의 설렘으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결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헌신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저는 최근에 팀 켈러 목사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젊은 연인들을 위한 결혼 지침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 시니어 세대가 살아온 삶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행복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결혼은 서로를 위해 자유를 내려놓는 사랑의 결단이다. 자유를 내려놓는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 사랑인데 왜 자유를 내려놓아야 할까요? 하지만 시니어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결혼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한 시니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박철수, 김영희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올해로 결혼 42년 차입니다. 42년. 여러분,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1982년 두 사람은 중매로 만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흔한 일이었죠. 세 번의 맞선 끝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사랑? 글쎄요,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감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괜찮은 사람 정도였을까요? 결혼식 날 26살의 김영희 씨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평생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름다울지. 신혼 초기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설렘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회사에서 야근이 잦았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해서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 영희 씨는 혼자서 집안일을 하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결혼인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은데.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영희 씨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육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아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낮에는 집안일에 치여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를 나가곤 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 것도 힘든 일이야. 남편의 말에 영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는데 왜 나만 힘든 건 이해해주지 않을까? 첫 번째 큰 싸움은 결혼 3년 차에 일어났습니다. 영희 씨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철수 씨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가 전부예요? 내가 회사 다녀서 당신이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해 좀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천리 밖에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잘못했나?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그 시절에 이혼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도 있었고 주변의 시선도 있었고 무엇보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희 씨는 참았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고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철수 씨는 직장에서 승진했고 영희 씨는 집안일과 육아에 익숙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차, 둘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문득 거울을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마흔이 된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음은 사라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몸은 살이 쪘습니다. 나는 뭘 하며 산 걸까? 그냥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다가 늙어버린 건가? 그날 밤 영희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요. 당신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집에서 똑같은 일만 반복하다가 늙어가고 있어요.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영희 씨도 답을 몰랐습니다. 그냥 힘들다는 것, 외롭다는 것, 인정받고 싶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상은 다시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결혼 20년 차, 큰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두 사람만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할 말이 없다니.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아이들은 더 이상 어리지 않았습니다. 일상 이야기, 매일 똑같았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말 부부가 맞나? 그 무렵 철수 씨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살아남았지만 많은 동료들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때 철수 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구나.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 철수 씨의 정체성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직장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은퇴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나는 평생 일만 했는데. 영희 씨는 놀랐습니다. 항상 강한 척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 순간 영희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연민, 이해? 아니면 동질감? 여보, 나도 그래요. 나도 두려워요.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평생 엄마로만 살았는데.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진짜로 봤습니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상처받은 인간으로서. 결혼 25년 차 은혼식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해줬습니다. 축하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가족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희 씨와 철수 씨는 웃으며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25년. 우리는 행복했을까?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고, 그냥 아무 감정 없이 흘러간 순간도 많았습니다. 결혼 30년 차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철수 씨가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강제 퇴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끝났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퇴직 후 첫 한 달, 철수 씨는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만날 동료도 없고, 해야 할 업무도 없었습니다. 공허함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영희 씨는 처음에는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 하지만 곧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거기 있기만 했습니다. 영희 씨는 답답했습니다. 여보, 밖에 좀 나가요.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철수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다들 바쁜데.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24시간 같은 공간에 있으니 서로의 단점만 보였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느꼈고 영희 씨는 남편이 무기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설거지를 부탁했는데 철수 씨가 나중에라고 대답한 것.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설거지 하나 못해요? 내가 30년 넘게 돈 벌어왔는데 이제 와서 설거지까지 해야 해? 30년 전 이야기를 왜 지금 해요? 나도 30년 동안 집안일 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영희 씨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나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철수 씨도 소리쳤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가족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쓸모없다고? 나도 힘들어.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 힘들었다는 것을, 서로 다 상처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 다 외로웠다는 것을. 영희 씨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요. 철수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로 서로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운했던 일, 외로웠던 순간, 힘들었던 시간들,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철수 씨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책? 그것도 결혼에 대한 책?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챕터씩 천천히. 그리고 읽은 후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팀 켈러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행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근사한 일입니다.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고통스러웠나요? 철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고통스럽기도 했고 근사하기도 했고 그냥 삶이었던 것 같아. 책은 계속됩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을 복잡하게 만드는 혼인신고서가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책임.
그 단어가 철수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평생 책임을 져왔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일했고,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해 돈을 벌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여보, 나 평생 책임만 지고 산 것 같아. 그게 결혼인 줄 알았어. 돈 벌어오고 가족 먹여 살리는 게 남편의 역할인 줄 알았어. 영희 씨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하는 게 아내의 역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나 봐요. 팀 켈러는 말합니다. 결혼은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부족함. 그 단어가 두 사람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비난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영희 씨는 남편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부족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해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무서웠어. 퇴직하고 나서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아서. 당신도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할까봐. 영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쓸모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순간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강한 남자, 든든한 가장으로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영희 씨도 울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요.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 나는 뭐가 되는 건지. 평생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끝난 것 같아서. 여보, 당신은 엄마이기 전에 김영희예요. 그리고 나의 아내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넘게 같이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더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팀 켈러는 말합니다. 결혼처럼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서로 이해 못했잖아요. 싸우기만 했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당신이 왜 그랬는지, 왜 힘들었는지. 두 사람은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신혼 시절, 아이들의 탄생,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책의 한 부분이 특히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제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의 그림자입니다. 영희 씨는 이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이 영원한 관계의 그림자라니. 그럼 우리는 천국에서도 함께 있는 건가요? 철수 씨도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점점 진심 어린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행복도. 결혼 35년 차 두 사람은 변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 동네를 산책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를 위해 커피를 내립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커피입니다. 영희 씨는 이제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을 돕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어요. 평생 가족만 돌보다가 이제는 이웃을 돌보니 새로운 의미가 생기네요.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예전처럼 침묵 속에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작은 이야기들, 사소한 일상들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보, 오늘 산책하다가 예쁜 꽃을 봤어. 당신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 나도 오늘 복지관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억지로 만든 대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대화입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예전에 못 가봤던 곳들 천천히 다니면서. 영희 씨는 놀랐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남편이 여행을 가자니. 정말요? 어디로 가고 싶은데요? 제주도는 어때? 우리 신혼여행 때 갔었잖아. 그때는 정신없이 3일 만에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한 달 정도 천천히 있다 오면 어떨까?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제주도로 한 달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섬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냥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너무 당신한테 무심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뭐. 네. 이제부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가까이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손을 잡은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수 씨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고 영희 씨는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갖되 저녁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40년 차 진주 혼식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손주들도 왔고 친척들도 모였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40년이네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철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중매로 만나서 여기까지 왔네. 처음에는 사랑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요? 철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랑해. 젊었을 때의 그 설레는 사랑은 아니지만 더 깊고 진한 사랑.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랑.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힘들기도 했지만 당신과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영희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 시절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두 사람은 추억에 잠겼습니다. 우리 참 젊었네. 철수 씨가 결혼식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때는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도 몰랐죠.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철수 씨가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했을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요. 사진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결혼 20년 차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 정말 힘들었죠? 영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랬지. 이때는 정말 이혼할까도 생각했어. 나도요. 매일 싸우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안 했네. 왜 안 했을까?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이들 때문도 있었고, 체면 때문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만든 것들을.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함께 만든 가정, 추억들, 그리고 서로.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손을 잡고 서 있는 두 사람. 이번에는 진짜 웃고 있었습니다. 눈에도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래.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때인 것 같아요. 결혼 42년 차인 지금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의 일을 하다가 저녁에 다시 만납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최근에 철수 씨는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영희 씨가 식단을 관리해주고 함께 운동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여보, 약 먹었어요? 영희 씨가 매일 아침 물어봅니다. 응, 먹었어. 걱정 마. 식단 조절 힘들죠? 조금만 참아요. 괜찮아. 당신이 만들어주는 음식 맛있어. 건강해지는 것도 좋고. 작은 대화들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대화조차 없었습니다. 건강은 각자 알아서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의 건강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가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고열로 며칠을 앓아누웠습니다. 철수 씨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간호를 했습니다.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이불을 덮어주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영희 씨가 회복한 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평생 이런 간호 받아본 적 없어요. 철수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부부 아니야?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내가 아파도 회사 가느라 바빴고. 그때는 몰랐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제는 알아. 당신이 가장 중요해. 그 말에 영희 씨는 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요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독서 모임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거기서 만난 다른 시니어 부부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한 부부는 결혼 50년 차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는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참고 견디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부부는 말했습니다. 결혼은 참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철수 씨와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최근에 철수 씨는 결혼을 말하다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한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위해 자유를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자유를 내려놓는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나의 욕망, 나의 편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때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철수 씨는 평생 자신의 일, 자신의 커리어를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진짜로 가족을 위하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웃는 것이었습니다. 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희생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때로 남편을 향한 비난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당신은. 하지만 진짜 사랑은 희생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것. 두 사람은 이제 그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10살, 8살 두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손주들과 함께 TV를 보다가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사랑해요? 철수 씨와 영희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랑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오래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됐어. 작은 손주가 물었습니다. 오래 같이 살면 다 사랑하게 돼요? 영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오래 산다고 다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야. 서로 노력해야 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함께하려고 노력해야 해. 어려워요?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그런데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야. 손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언젠가 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손주들을 재운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영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철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완벽하지는 않았어.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되는 일도 많아.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힘들어도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함께 걸어온 것.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손에는 42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행복도. 최근에 철수 씨는 영희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평생 편지를 써본 적 없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에게 이 나이에 편지를 쓰려니 손이 떨리네요.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글로 남기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많이 미안해요. 젊었을 때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당신의 외로움을 몰랐던 것,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모두 미안해요.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힘들었을 텐데, 이혼하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내 옆에 남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쓰니까 조금 낫네요. 사랑해요, 여보. 많이 사랑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겠죠. 그 시간 동안 당신을 더 잘 사랑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보다 더 잘. 당신의 남편 철수. 영희 씨는 이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여보에게 편지 고마워요. 평생 받아본 것 중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너무 몰라줬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당신도 외로웠을 텐데, 나는 내 아픔만 생각했어요. 나도 고마워요.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나이 들어서 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변하려고 애쓰는 당신이 정말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요. 처음부터 사랑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해요.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아내 영희. 두 사람은 이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끔 꺼내 읽으며 서로를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결혼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혼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서로를 위해 자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말합니다. 결혼은 숨이 멎도록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결혼은 인생 항로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철수 씨와 영희 씨의 결혼은 정말로 그들의 인생 항로를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함께 사는 것뿐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은 어떠십니까? 혹시 힘드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냉랭하십니까? 후회되십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철수 씨와 영희 씨도 30년이 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늘 배우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어색하더라도 부끄럽더라도 그 작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결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결혼 이야기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실 건가요? 철수 씨와 영희 씨는 이제 매일 저녁 산책을 합니다. 손을 잡고 동네를 천천히 걷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영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다음 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당신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정말요? 나랑 살기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그만큼 행복했어. 그래서 다시 해도 당신을 선택할 거야. 영희 씨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요. 나도 다시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말하다는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결혼은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웁니다. 결혼은 단순히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 배우자를 다시 사랑해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보세요. 주름진 얼굴도, 굽은 등도, 느려진 걸음도, 그 모든 것이 함께 살아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철수 씨와 영희 씨는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끔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게 짜증내기도 합니다. 완벽한 부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기로, 오늘도 당신을 위해 자유를 내려놓기로. 여러분의 결혼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배우자에게 손을 내미세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미안해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영원한 관계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언젠가 올 완벽한 관계를 향한 여정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함께. 철수 씨는 요즘 일기를 씁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짧게 글을 씁니다. 최근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42년을 함께 살았지만 손을 잡으니 여전히 설렌다. 이상한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얕았다. 지금의 사랑은 잔잔하지만 깊다. 나는 이 사랑이 더 좋다. 내일도 아내와 함께 걷고 싶다. 평생 함께 걷고 싶다. 영희 씨도 일기를 씁니다. 그녀의 최근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나를 위해 커피를 내렸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마시면서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다.